다시 한번 수태를 이렇게 손을 좀 잡아주신 다음에 뿌리가 많이 내렸나봐요. 아이고. 헉! 안녕하세요, 도빌가시입니다. 오늘은 제가 식충식물들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벌써 3년 전부터 키워오고 있는 벌레잡이 제비꽃 에셀리아나입니다. 제가 신기하게 딱 1년 전에 2021년 2월 24일 날 요 동영상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걸 제가 번식을 좀 시도하다가 폭발을 시킨 적이 있어요. 그거 잠깐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태를 이렇게 손을 좀 잡아주신 다음에 뿌리가 많이 내렸나봐요. 아이고. 헉!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되게 재미있어 해 주셨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폭발한 에셀리아나 요 잎을 이렇게 새끼를 쳐가지고 키운 게 지금 1년 정도 키우니까 딱 요 정도가 자랐습니다. 이 벌레잡이 제비꽃의 경우에 이렇게 가장 조그만한 에셀리아나가 있고 굉장히 큰 종류들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요 에셀리아나 작은 애들만 키우다가 작년 여름부터는 이렇게 조금 희귀한 좀 대형종의 이런 벌레잡이 제비꽃을 선물을 좀 받아가지고 이렇게 키워오고 있는데요. 요런 애들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많이 소개해드렸던 얘가 바로 에셀리아나예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물구멍이 있는 이런 좀 나트막한 화분에다가 수태로만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요. 안에 보시면 이렇게 다글다글한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되게 정갈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식물이에요. 조금 시간적 여유가 되신다면 이렇게 새끼를 친 애들을 핀셋으로 분리를 해서 조금 다시 정리를 해주고 이렇게 오와 열을 맞추면서 키우면 굉장히 예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식물이에요. 얘 같은 경우에는 딱 2월 요때쯤에 이렇게 만개를 하는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훨씬 많은 꽃을 보여줬습니다. 매년 시간이 갈수록 꽃을 많이 올려주는 것 같아요. 요게 이제 번식을 해서 이렇게 된 건데 사실 지금 보시면 조금 모양이 다르죠. 이 에셀리아나 같은 경우에는 이파리가 굉장히 동글동글하고 이렇게 약간 안으로 말린 것처럼 장미 같은 이런 꽃 모양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약간 국화의 모양을 하고 있어요. 잎도 조금 얇아 보이고 조금 길쭉하고 뒤로 약간 까져 있는 이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원인은 제가 이 옆에 있는 큰 애들 같은 경우에는 베란다에서 키웠어요. 추운 베란다에서 그냥 춥게 키우고 햇빛도 많이 받고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이렇게 단정하게 자랐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한 몇 달 동안 실내에서 키웠습니다. 빛이 부족하다 보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자라요. 그래서 이게 조금 못나 보이시는 분들은 좀 빛이 강한 곳에다가 두고 키우시면 새로운 잎부터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제 경험상으로는 기존의 잎들도 잎이 모양이 변하는 것 같아요. 금방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변하니까요. 이 벌레잡이 제비꽃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빛을 많이 보여주시면서 키우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옥외 땡볕 그러니까 직사광선 아래에서 키우면은 야가 약간 탈 수도 있으니까요. 잎에 물기를 많이 갖고 있어서 그건 조금 위험하니까요.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그런 빛 아래에서 키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식충식물이라고 해서 다 조금 징그럽게 생긴 그런 건 아니에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벌레잡이 제비꽃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예쁜 잎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초봄마다 이쁜 꽃을 피우기 때문에 인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덩치가 좀 작죠. 이 에셀리아나는 벌레를 잡기는 하는데 생각보다 엄청나게 잘 잡지는 못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대형 꽃시장에 가시면 모라넨시스라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생긴 에셀리아나보다 조금 더 큰 요런 벌레잡이 제비꽃들도 요즘에 많이 판매가 되는데요. 요것도 아직 애기예요. 조금 더 커지면 한 이 전체가 주먹만하게 자란다고 해요. 요런 애들이 벌레를 진짜 잘 잡습니다. 얘는 모라넨시스 중에서도 잎이 빛을 많이 받으면 약간 보랏빛을 띈다고 해서 퍼플 모라넨시스라고 부르고요. 얘는 티나라는 종류입니다. 지금 보시면 잎이 약간 굴곡이 좀 져 있어서 얘도 아직 애기인데 조금 성체가 되면 불꽃 같은 그런 멋있는 형태로 자란다고 합니다. 이제 얘는 아프로디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애들은 약간 동글동글한 잎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서 얘는 길쭉길쭉한 잎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꽃도 보시면 에셀리아나보다 제 기준엔 조금 더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에셀리아나를 보면 이렇게 꽃잎 3장이 아래로 있고 위로 2장이 이렇게 있어서 약간 사람이 뒤집어져 있는 그런 모양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목구멍 여기에 약간 까만 점들이 보이는데요. 아프로디테 꽃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딱 정방형으로 생겼어요. 진짜 우리가 딱 상상하는 그런 꽃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얘는 벌레잡이 제비꽃 중에 가장 큰 잎을 가지고 있는 기간테아예요. 얘는 지금 아직 어린 개체예요. 저희 집이 약간 이 자생지의 환경을 많이 못 맞춰줘서 그런데요. 약간 좀 습하고 이렇게 빛도 좋고 하면은 이 이파리 한 장이 어른 손바닥만하게 크게 자란다고 합니다. 그만큼 벌레도 굉장히 많이 잡겠죠. 올해는 조금 더 신경을 잘 써서 크게 한번 키워볼 생각이에요. 덩치가 커지는 대형종의 벌레잡이 제비꽃일수록 훨씬 벌레를 잘 잡는데요. 얘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벌레를 많이 잡아먹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얘네들을 키우기 시작하면서 실내에는 거의 뿌리파리, 그런 날벌레 같은 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얘네한테 다 달라붙어갖고 초반에 키울 때 작년 여름에는 얘네 잎들이 완전 다 까맣게 벌레 사체로 뒤덮일 정도로, 특히 이 기간테아랑 요 아프로디테가 굉장히 벌레를 잘 잡아주었어요. 그래가지고 벌레가 정말 걱정되셔서 약을 치긴 조금 그렇다 하시는 분들은 이 벌레잡이 제비꽃, 특히 대형종의 이 제비꽃들을 키우시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요것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시중에서는 조금 구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모라넨시스, 요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보급이 됐으니까 요런 거부터 시작을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수태 위에다 올려놓고 키우고 있는데요. 이파리에 점액질이 나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벌레들이 들러붙어서 죽습니다. 그러면 얘가 요거에 이제 진액 같은 걸 빨아먹고 양분으로 삼아요. 그래서 저는 따로 비료를 챙겨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수태가 조금 까맣게 변해 있죠. 이렇게 하엽진 잎들도 이 위에서 스스로 분해가 돼서 양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벌레가 많이 붙었을 때는 조금 지저분해 보이고 징그러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샤워기로 싹 뿌려줍니다. 그러면 이런 말라붙었던 시체들이 다 이 밑으로 떨어지는데요. 이런 애들도 스스로 분해가 돼서 이 스스로의 양분이 되면서 잘 자랍니다. 번식은 이렇게 옆에서 나오는 자구를 조금 멀찌감치 띄워서 이렇게 군생을 이루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잎꽂이가 있습니다. 제가 1년 전에 요거 잎꽂이 하다가 폭탄을 맞아가지고 요즘에는 조금 무서워서 잘 안 해주고 키웠어요. 정말 그대로 분갈이 없이 1년 동안 키웠는데요. 조금 정렬이 안 되긴 했지만 그래도 예쁜 모습입니다. 요런 애기들, 요게 잎 한 장에서 여러 개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런 것들을 좀 분리를 해서 공간에 여유가 좀 있으시다면 요거를 하나 더 만들 정도의 양이 되니까요. 그런 식으로 번식을 하셔도 되고요. 조금 덩치가 큰 애들은 번식하기가 더 수월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너무 희귀하고 구하기가 힘든 애기 때문에 제가 한 3달 전쯤에 조금 보험 개체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맨 밑에 잎을 떼가지고 여기 아프로디테 여기 사이에다 하나 올려놨는데요. 이런 식으로 아주 예쁜 개체가 하나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잎꽂이가 잘 된다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해서 오늘은 얘를 조금 많이 번식을 해볼 거예요. 이런 플라스틱 재활용 용기를 준비해서 키우면 좋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엔 소고기 포장 상자였는데요. 굉장히 딱딱하고 그래가지고 여기다 이제 물구멍을 다 내가지고 이제 화분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요거는 이제 구멍을 좀 많이 뚫어서 물이 잘 빠지게 하면 좋은데요. 저는 송곳을 불에 달궈서 했는데 다이소에 가면 전기 인두가 있대요. 그게 굉장히 편하니까요. 그거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조만간 구입을 할 생각이에요. 준비한 이런 플라스틱 용기에다가 물에 조금 불린 수태를 한 2cm에서 3cm 정도 깔아줄 거예요. 요 수태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다가 뉴질랜드 수태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쉽게 요즘에는 배송을 받아서 한번 경험해 보실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이렇게 살짝 깔아줍니다. 이 벌레잡이 제비꽃들 같은 경우에는 다육이랑 비슷하게 키우시면 돼요. 생긴 것도 약간 다육이 같지 않나요? 그런데 잎이 확실히 다육이보다 조금 얇기는 하지만 다육이에 준해서 빛도 많이 좀 주고 이렇게 키우면 되는데요. 그래서 요거를 정말 마니아 분들은 이걸 이제 다육이 용토 같은 약간 모래질의 그런 흙에서 많이들 키우신다고 해요. 저도 그렇게 키워봤는데 저는 조금 실패를 했어요. 그래갖고 무서워가지고 저는 당분간은 수태로만 해도 잘 크니까 이렇게 수태에서 지금 번식을 해서 계속 키워볼 생각이에요. 이제 이 기간테아의 잎 몇 장을 떼서 이 수태 위에다 올려줄 건데요. 어렵지는 않아요. 이렇게 가장 밑에 있는 잎을 잡고 이렇게 살짝 뜯어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조금 끊어져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 기간테아 잎을 살펴보시면 이렇게 아주 미세하게 물방울 같은 것들이 보여요. 요게 이제 점액질인데요. 요거를 통해서 이제 벌레들이 딱 앉았을 때 딱 들러붙는 건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잎 뒷면에도 이렇게 끈적끈적한 점액질을 이제 많이 배출을 합니다. 이렇게 손으로 한번 쓱 훑어서 만져보시면
이런 식으로 점액질이 끈끈하게 나와 있어요. 이걸 통해서 이제 벌레를 잡는 건데, 이렇게 떼어낸 잎들을 그냥 수태 위에다가 올려주시기만 하면 끝이에요. 몇 개를 더 따서 한번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는 하지 않고요. 잎을 그래도 한 4-5장은 남겨놓고 이런 식으로 뜯어서 하나씩 올려주고 오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8개를 떼서 올려주었습니다. 이 끝에 부분이 살짝 수태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위치시켜 주시면 굉장히 좋고요. 얘는 딱 이 정도만 남겨놨는데요. 아마 이제 봄이 오고 빛 좀 많이 주고 하면은 다시 풍성해질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제가 키우는 여러 종류의 벌레잡이 제비꽃 소개를 한번 해봤고요. 이렇게 잎꽂이 번식을 한번 시켜보았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것도 한번 자태를 잡아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제가 요즘에 라이브 방송 금요일 8시마다 하고 있거든요. 그때 한번 시간을 내서 요거 한번 쪼개가지고 잘 정리하는 그런 시간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